her goal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안녕하세요, MG입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여서 박스를 그릴 텐데요. 이 박스를 그리기 위해서 두 점만 잡았잖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두 점을 리스트 조작 함수로 추출을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각형이야? 라고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려지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산술 함수 또한 이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천천히 타이핑하며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개요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점을 먼저 이렇게 입력받은 다음에 이 남은 점을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P1과 P3는 사용자에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이 P2와 P4 이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첫 번째 점, 보통 좌표 값은 이렇게 x, y, z 값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지잖아요. 첫 번째 점을 10, 10,0 z는 생각하지 않고 x, y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받은 p3 이 점의 x 값은 40, 그 다음에 y는 3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2 값에 x를 우리가 추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P2의 x 값은 어떻게 될까요? P3의 첫 번째 요소인 이 4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40이 들어오고, 자, P2의 y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값인 y는 처음에 입력받은 P1의 두 번째 값, 이 10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점은 40,10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점 좌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4의 x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입력받은 P1의 x 값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P4의 y의 값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두 번째 점의 y 값, 얘가 일로 들어오면 되겠죠. 30. 맞나요? 이 개요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배울 함수 중에서 리스트 함수와 그 리스트를 조작하는 함수를 배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개 이상의 여러 다른 것들이 모여있는 이 형식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들이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리고 이게 두 번째 자리고 이게 세 번째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있고 두 번째 거를 가져오는 함수, 세 번째 것을 가져오는 함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존 강의와는 다르게 함수를 먼저 짚고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스트 함수를 한번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설명을 볼게요. 여러 표현식을 받아 하나의 목록으로 결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 형식은 괄호 열고 리스트 표현식은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변수의 이름을 표기하는 심벌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트 함수는 실제로 이 구문을 쓰지는 않지만 약식, 아포스트로피 있죠? 이렇게 많이 써요. 조금 후에 콘솔 창에다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우선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표현식을 평가하지 않고 표현식을 리턴합니다.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참 한국 설명이 참 어렵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용 형식, 코트, 표현식의 형식은 똑같죠. 또는 아포스트로피 가로 열고 표현식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프롬프트 함수, 화면 프롬프트 영역에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사용 형식 가로 열고 프롬프트 메시지 가로 닫고. 자,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프렌시 함수 기억나시죠? 프렌시 함수도 프롬프트에다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프렌시만 하면은 닐을 출력하지 않는 함수라고 설명드렸었고요. 프롬프트 함수도 화면 프롬프트에다가,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커맨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맨드 창, 화면 커맨드 창에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기능은 두 개 다 비슷하지만 미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프롬프트는 단순히 정말 캐드 명령창에 메시지만 뿌리는 역할, 그리고 프린시는 파일에다가 그 값들을 넘겨주고 그 값들 그대로 실제로 기록하는 함수예요. 파일에 출력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함수를 한번 리습 콘솔 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를 해볼 텐데요. 자, 리스트 문자열 A 숫자 1, 그 다음에 코트 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쳐보면 괄호 열고 문자열 A 숫자 1, 이 A가 그대로 출력이 됐죠. 이 코트란 게 표현식을 평가하지 않고 표현식을 리턴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코트 A를, 이 아포스트로피를 빼고 A를 넣어볼게요. nil, 즉 무슨 말이냐, 이 A가 변수로 인식을 해서 이 A 값에 들어있는 값을 평가를 해서 출력된 상황입니다. 자, 리스트 함수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은 이 자체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땡땡 A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A가 그대로 들어왔고요. 1은 그냥 1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이 나왔고요. 자, A는, 자, 여기서 그냥 A를 한번 쳐볼게요. A 값에 아무것도 이 값에 저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nil 값이 평가가 돼서 이 값도 리스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리스트에다가 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겠죠. 보통 그럴 때 이 코트로 목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1과 2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값이 A, B, C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 그 다음에 숫자 1, 숫자 2 총 3개의 목록을 가진 리스트가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리스트 함수는 그 안에 어떤 값이 왔든 여러 값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목록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지금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조금 후에 좌표를 다룰 때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고, 자, 다음에는 자, 프롬프트 함수를 써볼게요. 프롬프트 안녕 오랜만이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캐드 창으로 가보면 안녕 오랜만이야 라는 문구가 출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순수하게 이렇게 메시지만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조금 후에 코딩 할 때 이 프롬프트 함수를 더 쓸 테니까 그때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Point 함수를 우리가 썼었는데 getCorner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getCorner는 getPoint처럼 점을 입력받긴 받는데 얘는 첫 번째 점이 아닌 사각형의 두 번째 좌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일시중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getPoint처럼 점을 입력받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시다시피 getPoint는 이 러버밴드 기준점이 대괄호 옵션인데 getCorner에서는 이 러버밴드 기준점이 필수예요. 필수. 즉 첫 번째 좌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getCorner는 오류가 나는 거예요. getCorner도 조금 후에 코딩을 한 다음에 결과를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뭐가 볼 게 많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트 중에서 그 첫 번째 요소를 리턴해 주는 함수가 바로 카 함수입니다. 리스트 첫 번째 요소를 리턴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 리스트는 아까처럼 값들이 여러 가지 묶어져 있는 그 형식의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를 리턴하는 함수는 kdr.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함수명, 그 다음에 리스트. 세 번째 요소를 리턴하는 함수는 kddr. d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cdr 함수. 지정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쓰는 방법은 cdr 리스트, 그 다음에
라스트 함수, 이거는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를 리턴합니다. 첫 번째 요소를 출력하는 거 그 반대겠죠, 그쵸? 라스트 함수 쓰고 그다음 리스트, 그다음에 nth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값들이 3개 이상의 값이 3개 이상 있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는 카고, 두 번째는 kdr이고, 아 너무 쓰기 어렵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ddr,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 함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nth 함수 쓴 다음에 하나 둘 셋 4를 쓰고 리스트 값을 넣게 되면은 요 값의 네 번째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다섯 번째는 5를 치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면 6을 쓰면 되겠죠. 아유 난리네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함수 n은 번호, 그 다음에 목록, 이 인수는 리턴할 요소의 번호입니다. 0이 첫 번째, 즉 nth 0, 그 다음에 목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카와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 2를 넣게 되면은 kdr, 2를 넣게 되면 kddr.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설명으로는 머리가 복잡하죠? 바로 캐드 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데 저장을 해 놓으면 더 다루기 쉬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문자로만 묶을게요. A, B, C, D, E, F, G. 자, A 값을 쳐보니까 방금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리스트 조작 함수를 이용해서 빼먹어 볼게요. 자, 제가 A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리스트를 저장한 변수가 A죠. 이 A 속에 지금 이 값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행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쳐볼게요. 자, 이 A 목록에 첫 번째 A가 리턴이 됐어요. 바로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KDR A, B가 됐고 두 번째 요소 출력이 됐고요. KDDR, 세 번째 요소니까 당연히 C가 출력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요소를 출력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NTH 첫 번째가 0, 1, 2, 3이니까 3을 넣어야 되겠네, 그죠? 리스트 D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안 해본 거 좀 눌러볼게요. CDR을 안 해봤죠? CDR 리스트 A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 A 값을 뺀 나머지가 출력이 됐어요. 이해하셨죠? 자, 리스트 조작하는 함수는 여기까지고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 산술 함수인데 저번 주에는 시간상 그 산술 함수를 못 다루고 갔어요. 오늘은 이 산술 함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이 플러스, 자, 플러스는 모든 수의 합을 리턴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1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연산자가 리습에서는 맨 앞에다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숫자 하면은 모든 숫자의 합을 리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두 개라고만 나와 있지만 점점점 되어 있는 거는 뒤에 여러 숫자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함수, 첫 수에서 둘째 및 뒷수를 빼고 그 차이를 리턴합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값을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자, 곱하기 함수, 모든 수의 곱을 리턴합니다. 모든 수의 갑자기 곱창에 묻고 싶네. 사용 형식, 연산자, 숫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겠죠. 첫 수를 둘째 수로 나누고 몫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또 마찬가지 연산자, 숫자. 그 다음에 램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첫 수를 둘째 수로 나누고 나머지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숫자를 1만 증가 또는 1만 감소.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1 플러스 쓴 다음에 숫자를 쓰게 되면 무조건 그 숫자에 플러스 1이 된 숫자가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숫자면 그 숫자에서 무조건 2를 뺀 숫자가 리턴이 되고요. 자, 이것도 빨리 콘솔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1 플러스 2는 몇일까요? 당연히 3이겠죠. 그 다음에 모든 수에 더하는 거니까 1, 2, 3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더해주는 거예요. 6이 나오겠죠. 자, 빼기 앞수에다가 뒷수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반대로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빼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3개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5에서 2를 뺀 값이 3이 되겠죠. 그럼 3에서 또 2를 빼는 거예요.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곱하기 1, 2는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 4, 1이 아니고 3, 4,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4, 12에다가 2를 곱한 2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6 나누기 2는 몇일까요? 3이 되겠죠. 그 다음 7 나누기 3 나누고 몫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램도 한번 써볼까요? 램 7 나누기 3. 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몫이 2니까 3, 2, 6 이 원래 숫자에 6을 빼면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1 플러스 3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가 나오겠죠. 1 마이너스 11을 해보겠습니다. 10이 나오겠죠. 쉽죠? 간단하죠? 자, 오늘 개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열고 오늘 또 코딩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코딩이 제가 완료를 한 다음에 잠시 멈춤 해 놓으시고 코딩 꼭 그대로 따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A 로드 EXO4 캐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나오죠. 버전 1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기준적 입력.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저번에는 러버밴드가 이 선으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코너 함수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 박스가 나오네요. 그죠? 뭘 기준으로 해서? P1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짠, 나왔어요. 결과로만 봤을 때는 뭐 이래? 되게 싱거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P1과 P3을 입력을 받았고 나머지 점을 우리가 리스트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결론은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 안에 상당한 연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코드 설명을 하고 해버리니까 금방 끝나버리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황당하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깜짝 미션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입력을 받아서 남은 점을 만들어서 사각형 그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중간점을 이어서 이렇게 마름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해볼게요. 마름모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입력받은 P1, P3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P5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P5, P6은 X값이 어떻게 될까요? P2의 X에서 P1의 X를 뺀 그 값이 30이 되겠죠. 그리고 Y는 둘 중에 하나의 Y값, 그 다음에 이 P1이든 P2의 둘 중에 하나 Y값, 요 두 개를 뺀 값이 높이가 되겠죠. 이건 폭이 되겠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이유는 그 값의 반이 이 점들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P5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P1이 기준이 10이니까 아까 요 사이의 값이 30이었죠. 그러면은 이 30의 반 값인 15인데 15가 어디서부터 15냐? 이 P1에서부터 이 15 값이 보태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0,0 원점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15가 이만큼 되겠죠. 그죠? 이만큼. 그래서 절대좌표가 아닌 상대좌표로 하기 위해서 P1의 요 반값을 15를 여기다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우리가 그릴 P5의 X값이 되겠네요. 25. Y는 당연히 P1이나 P2에 요 값이 들어오겠죠. P6은 X는 구했으니까 이 P5의 X값에 P3이나 P4의 Y값이 들어오면 되겠고요. 맞죠? 25,30이 되겠네요. 자, P7은 P1의 X에 10, P7의 Y는 어떻게 돼요? 이 높이값의 반,
요 10이란 값이 P1의 Y에서 보태지면 10,20이 되겠네요. 또는 뭐 위에서 10을 빼든 아래에서 10을 더하든 결과는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P8은 P2의 X값 40, P7의 Y값 20이 되겠네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도표를 그리거나 개요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딩을 할 건지 금방 답이 나와요. 그게 결정되면 신나게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 그리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점과 P6 구하기 set Q. 먼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를 좀 줄여서 옆으로 빼볼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방법인데. 이 변이 값을 구해야 돼. 이 변이 값을 P2의 X에서 P1의 X를 뺀 값이 요 폭이 되겠네요. 길이니까 랭스라고 할까요? len 어떤 값에 P2의 첫 번째 값 P2 그 다음에 거기서 P1의 첫 번째 값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빼기 요 값이 폭이 되겠고 랭스 반 랭 나누기 2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도 해보겠습니다. ZQ 헤이트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는 P3에서 2를 빼든지 P4에서 P1을 빼든지 Y 값을 KDR을 먼저 해볼게요. KDR 뭐의 P3의 Y 값에서 KDR P2의 Y 값을 뺀 이 값이 바로 Y 값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겠죠?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쭉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높이의 반값 헤이 나누기 2 높이값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이 값은 구했고요.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리스트 함수로 점을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P5를 한번 구해 볼까요? set Q P5. 자, 리스트를 먼저 열어주고 자, P5의 X 값은 뭐가 돼요? P1X에다가 요 길이의 반값을 보탠 그 값이 P5의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P1 더하기 랭스의 반값 요 값이 X가 되겠네요. 그죠? Y는 P1이나 P2의 Y값 KDR 두 번째 값 어디에? P1에 가로를 닫아주고 맞나요? P6은 방금 구한 P5의 X에다가 P3이나 P4의 Y값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P6의 X는 방금 구한 P5의 첫 번째 값과 P4나 P3의 Y값 됐나요? P7과 P8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7과 P8 자, P7의 X는 P1의 X와 똑같네요. 그죠? P1의 X값을 X로 가져오고 Y값은 어떻게 돼요? P1의 Y에다가 높이의 반값 아까 우리 구한거 이것을 보태면 P7의 Y값이 정해집니다. 맞죠? 더하기 어디다가 KDR P1의 Y값에 높이의 반값을 보탠 값 요 값이 Y가 되겠죠. 복잡하게 보이지만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P8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X만 변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2의 X나 P3의 X만 가져오면 되겠네. 그죠? P2 Y는 방금 그려진 P7의 Y 이렇게 됐나요? 된 것 같나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867로 가야 되겠네. 그죠? P5 P8 P6 P7 클로즈. 자, 이번에 색깔은 2번 될까요? 될 것 같나요?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그리기 아니다. 자, 이번에는 버전업이 됐으니까 2.0으로 바꿔봅시다. 바로 버전업이 돼버렸네요. 2 EXO 4
가봅시다. 오류가 안 나길 바라야지. 자, 기준점 입력. 자, 이렇게 개요를 해놓고 하니까 크게 틀린 거 없이 잘 된 것 같아요. 나 틀릴까봐 조마조마했네. 시간이 6시에요. 좀 배고파서 뱃속에서 지금 막 밥 달라고 난리인데. 자, 오늘 리스트로 그려보고 또 리스트로 점들을 쏙쏙쏙쏙 조합을 해서 좌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또 마름모로 또 그려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그리고 아까 개요 있잖아요. 이거를 그려놓고 하시게 되면은 절대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리스트 조작 함수를 여러분은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았던 리스트 조작 함수는 나중에 엔티티 함수를 다룰 때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강의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데요. 다음 강의가 나올 때까지 꼭 오늘 배운 함수는 그 일주일 동안에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기하학 함수를 이용해서 별도 그려보고 오각형도 그려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반듯한 것만 그렸잖아요. 각도가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기준으로 별을 그려보고 오각형도 그려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함수, 산술함수, 리스트 조작 함수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꼭 한 번씩 스스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